자, 그럼 재평가 모형을 볼 건데, 자, 이렇게 할게요. 지금 상황을. 만약에 저 케이스에서 x 1년 말의 공정가치가 가만히 있어봐. 얼마로 할까? x 1년 말의 공정가치가 75원이었다고 할게요. 공정가치가 x 1년 말 자산의 공정가치가. 그리고 x 2년 초에 이제 복구충당 부채가 변경된 거예요. 괜찮죠? 가끔 원가 모형 문제 낼 때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x 2년 초에 복구충당 부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x 1년 말에 복구충당 부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x 1년 말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럼 x 1년 말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요 케이스 해볼 건데 그림을 좀 바꿔보시죠. 여기만 바꿔 여기만. 자, 그럼 x 1년 말에 나는 뭘 추가해야 돼요? 공정가치가 75원이라니까 유형자산이 이만큼 재평가에서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그래도 재평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 뭐예요? 4.55만큼 뭐가 늘어난 거야? 뭐가? OCI 그쵸? 재평가 잉여금 4.5원만큼 재평가 잉여금이 늘어난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요. 그럼 원가 모형이 아니라 재평가 모형이었으면 x 1년 말에 요 회계 처리에다가 재평가 모형이면 누계액 제거법을 쓰면 이거 회계 처리 어차피 이따 3교시 때 볼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70.5원 없어지고 재평가 잉여금으로 얼마지? 4.5원 들면서 나머지 대차 66원은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줄일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뭐 회계 처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x 2년 만에 죄송해요 좁아서 좀 x 1년 만에 BS 봐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BS 모양이 유형자산 자체는 얼마로 바뀌었어? 75원으로 바뀌었죠. 해보세요. 75원 나와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지금 얼마 있어요? 4.5원 있는 상태지. 그리고 뭐가 있는 거야? 복구충당 부채가 45원 있는 상태였다고요. 재평가 모형을 썼다면 x 1년 말에 요 회계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PS 모양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몰라도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당연히 유형자산이 지금 75원으로 바뀌었고 재평가 잉여금이 4.5원 있고 복구충당 부채가 45원 있는 거 알고 있다고요. 다만 여러분 집에서 복습할 때는 그림만 그리지 말고 회계 처리하고 BS 그려본 다음에 맞춰보셔야 돼. 실력이 안 는다고요. 그림만 그리면.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x 2년 초에 예상되는 복구원가와 이자율이 바뀌면서 x 2년 초 시점의 복구충당 부채의 추정액이 45원에서 58원으로 바뀐 거라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복구충당 부채가 13원 늘었네. 어렵지 않죠? 요 경우에 재평가 모형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복구충당 부채가 변동한 금액만큼 재평가 손익에 반영해 주라고 했다고요. 그럼 회계 처리를 보시면 첫 번째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복구충당 부채가 13원 늘어나면서 재평가 잉여금 내가 잡아놨던 게 얼마예요? 4.5원이었죠. 얘를 까주라고 했다고요. 재평가 손익에 반영해 주라고 했다고요. 재평가 모형일 때는. 그럼 얼마 남아 지금? 얼마? 8.5원 남죠. 8.5원은 뭐 잡아줘? 재평가 손실로 반영해 주라고 그랬어요. 제 생각에 2차 시험에 나와도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는 것만 물어보지. 제 생각에 이거 이후까지 물어볼 것 같진 않아요. 문제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마 복구충당 부채 변경이 나오고 하면 원가 모형이 메인이고 재평가 모형은 그냥 회계 처리만 시킬 거라고요. 자, 그럼 왜 원가 모형은 복구충당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을 줄이는데 원가 모형은 복구충당 부채가 늘어나면 유형자산을 늘리는데 왜 재평가 모형은 재평가 손익을 줄일까요? 왜 회계 처리를 다르게 할까요? 왜? 이게 사실은 똑같다고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기본 강의 때 얘기 안 했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 회계 처리가 사실 얘랑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금융자산 가면 제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네 수업이 처음이라 금융자산 가면 제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얘에서 얘 빼면 얼마예요? 70.5원이죠. 요 70.5원이 뭐야? 재평가 전에 상각 후 원가예요. 우리 나중에 금융자산 가서도 보겠지만 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평가 손익을 반영하는 회계 처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재무제표 금액에서 기타 포괄손익 빼주면 항상 평가전 금액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나중에 금융자산 가서도 배울 거예요. 제일 중요한 논리기도 하고. 그럼 얘에서 얘 뺐을 때 상각 후 원가, 다른 말로 재평가 전 장부 금액이 70.5원이라고. 원가 모형은 요 70.5원을 늘려준 거죠. 재평가 모형은 이걸 지웠다고요. 이거 지우면 자연스럽게 상각 후 원가도 올라가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실상 재평가 잉여금을 지우는 게 얘랑 다른 회계 처리가 아니라 표현 방법의 차이지 상각 후 원가를 올려주는 건 둘 다 똑같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실은 두 개가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 나중에 금융자산 가면 요거만 한 시간 동안 얘기할 거예요. 일단 그랬고, 그래서 일단 회계 처리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고,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if 만약에 복구 충당 부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복구 충당 부채가 줄어들면, 그쵸? 전년도에 재평가 손실을 인식한 게 있으면 재평가 손실 금액만큼 재평가 이익을 전기위에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이 있으면 걔만큼 재평가 이익 인식하고 초과분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인식하라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논리상. 진짜 유명한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기본 강의 때 공부해봤지만 재평가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배우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배우잖아요. 근데 유명한 교수님 말 이런 말이 써있다고요. 어느 미친 회사가 처음에 재평가 적용하면서 평가 손실 잡냐고. 평가 이익 잡을 때나 재평가 한번 해볼까.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괜히 얘기했네. 웃긴 얘기였는데 전 되게 웃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건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